13차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일반형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일반형 형태로 직선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 이거는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Y절편. 그러니까 기울기가 Y절편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한번 보자.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바꿔놓고 기울기하고 Y절편을 고민해 보자. 뭐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죠. Y는 해보면, 이제 다 넘겨서 부호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Y를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기울기는 A-1이고 Y절편은 B-2예요. 그러니까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다. 이거는 무슨 뜻이었어요? 탄젠트 60도. 이 값이 기울기다. 즉 기울기가 A-1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 60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루트 3이에요? 루트 3분의 1이에요? 루트 3이죠. 요거는 루트 3. 따라서, 루트 3은 A 빼기 1이 되니까 A 값은 루트 3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이 B-2니까 B-2가 Y절편이다.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네요. 따라서 B 값은 1이다. 그죠?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제 3번에 대한 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예제 4번을 볼까요? 예제 4번도 이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네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데 얘는 뭐 기울기나 Y절편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넓이를 물어본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그림 이렇게 보면 넓이를 구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요 길이 두 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요 값과 요 값을 알아야 돼. 즉 X절편과 Y절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X절편하고 Y절편만 알면 돼요.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Y가 0일 때. 그죠? 그러면 그때 X값이, 이게 0일 때 X값이 얼마예요? A분의 4가 되는 거지. 또 Y절편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는, 이건 뭐일 때? X가 0일 때. 따라서 Y값이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일단 Y는 2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요 2를 지나가요. 근데 이게 오른손 들었는지 왼손 들었는지 몰라. 왜? 이 부호를 모르니까. 그런데 양의 부분과 둘러싸인 면적이 16이라고 그런 걸 보면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가는 그림일 것 같아요. 이제 여기 X축도 플러스 Y축도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면적이 16이라는 뜻이죠. 요거 값은 뭐예요? X절편이니까 A분의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 얘 이제 직각이니까, 요걸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삼각형 면적이지. 이 값이 16이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지워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A 값은 16분의 4, 4분의 1. 네,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형태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푸느냐, 뭐 그거는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요 직선, 그러니까 1차 함수에 대한 거는 뭐 일단 요 정도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가우스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뭐 아마 최고의 수학자를 한 명 꼽아라 라고 한다면 가우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우스가 뭐 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아주 많은 이론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알만한 그런 내용 중에 뭐가 있을까요? 가우스가 이제 그 개발했던 여러 가지 공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여기 이제 가우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어릴 때 아마 가우스가 10살 때인가 뭐 하여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그 정도 될 때 그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냈죠. 어떤 문제를 냈어요?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이 선생님이 조금 이제 그 뭐랄까요, 좀 뭐 수업하는데 뭐 좀 약간 좀 귀찮은 게 있는지 약간 좀 쉬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내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아마 이제 한 3, 40분 동안 계속 끙끙거리면서 풀다가 답을 낼 것이다. 예,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좀 쉬자.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 문제를 낸 거죠. 근데 문제를 내서 이렇게 이제 이거 풀어봐라고 이제 얘기하고 등을 돌리고 딱 바라보는 순간 가우스가 손을 탁 든 거죠. 선생님 다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믿질 않았죠. 에이, 거짓말 시키지 마.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학생들이 풀고 이제 하나씩 둘씩 낼 때 그때 같이 내게 했어요. 내고 이제 선생님이 그 옛날에는 뭐 종이가 있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때 이제 뭐 석판 같은 데다가 이제 답을 써가지고 아마 제출한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돌려서 이제 봤더니 가우스 답을 본 거죠. 뭐 걔는 이제 뭐 한 10초 만에 문제를 풀고 뭐 이제 그 한 거니까. 그래서 뭐 별 기대도 안 하고 답을 딱 까서 봤는데 답이 맞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다 틀리고. 그래서 가우스가 이 계산하는 법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뭐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계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제 거꾸로 이렇게 100부터 거꾸로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이 값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다 똑같아. 101개라는 거가 이게 이 값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0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두 번 계산했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뭐 5050인가? 그래서 요 값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등차 수열의 합 그 공식 그거하고 뭐 같은 거 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첫 해항 마지막 항 요게 그거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00 그리고 요 개수 그러니까 이제 2분의 뭐 n a 플러스 l 뭐 이게 이제 이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10살 때 가우스가 이제 이걸 발견했다? 이보다는 이런 공식을 이제 만든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가우스가 한 것들 중에 무슨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뭐 어떤 행성, 아주 작은 행성을 이제 발견한 게 있는데 그 발견한 놈이 이제 그 매일매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구가 이제 도니까. 그래서 그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 놈을 이제 계속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추적하다가 얼마 지나서 그 소행성의 궤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다들 난처해하고 있을 때 가우스가 그 소행성의 궤적이 움직이는 그러한 거를 수학 공식으로 이 사람이 풀어가지고 그걸 이제 발표합니다. 그래서 야 언제 어느 때 그때 돼서 요 위치를 한번 봐봐라. 그러면 그 소행성이 보일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죠. 진짜 그
날짜 지나서 그때 봤더니 그 소행성의 위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그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계산 같은 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눈이 그 계산하는 것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지면서 이제 생활도 불편하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죽게 되는데,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가우스가 유명한 사람이지만 또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또 누구 있냐 물어보면 누구 있겠어요? 아르키메데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뉴턴. 그래서 뭐 세상 그 사람들은 뭐 그 세계 3대 수학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 가우스, 아르키메데스, 뉴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등은 뭐 바뀌기도 해요. 뉴턴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아르키메데스도 대단한 사람이죠. 뭐 알잖아요. 이제 이 그 왕관의 무게를 뭐 재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목욕탕에서 이제 그 목욕하려고 들어갔더니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라고 이제 막 소리치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왕관에 섞여 있는 그 불순물 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왕이 이제 그 왕관에 불순물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확인할 바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이제 그 뭔가가 어떤 그 무게가 물 속에 잠기면 그게 부력이 생겨서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뜨기도 하고 물이 넘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순금하고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순금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아르키메데스는 뭐 기중기, 그러니까 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기중기라든가 그 돌이 멀리 날아가게 하는 것도 다 기중기의 원리죠. 뭐 이런 거를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전쟁 때 많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투석기라는 게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큰 돌을 실어가지고 상대판 적진에다가 그걸 던지니까 엄청난 위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렌즈,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햇빛을 비추면 반사돼가지고 그 빛이 쫙 가서 이제 막 이렇게 그 뭐 검은 종이를 태우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햇빛을 이용해가지고 상대편 막 그 볏짚 그런 데를 불태워가지고 그 불나게 하는 뭐 그런 것들 한 그런 분이 이제 아르키메데스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너무 그 공부를 많이 하다가 이제 그 모래 그 가에 해변가에 이제 모래 사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문제를 너무 아무 정신없이 푸는데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문제 풀다가 거기서 그냥 그래서 사망합니다. 뭐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던 그런 이제 아르키메데스 뭐 그런 수학자들이 좀 있는데, 근데 가우스가 나오니까 이제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가우스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보시죠. 가우스 함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브라켓 펑션이라고 해서 이제 표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제일 핵심이 뭐예요? 이거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근원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값, 이게 바로 가우스 함수를 뜻하는 정의다. 근원보다 그 이제 실수가 x인데 그 근원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4라고 되어 있다. 이제 가우스 이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얘보다 크지 않은 정수가 뭐가 있어요? 이보다 크지 않은 거는 2, 1, 0, 뭐 이런 식으로 많겠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마이너스 2.4를 물어보면 이건 값이 뭐겠어요? 음수일 때. 그때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4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렇죠? 1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얘보다 크지 않은 거 이쪽이죠. 그런 거에서 제일 큰 정수가 뭐냐?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하나 더해서 써주라. 양수일 때는 그 뒤에 거를 버려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뭐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요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여기 했던 것처럼 2가 나왔다라고 만약에 하면 x라는 값은 뭐가 되겠어요? 뭐 2.1, 2.2, 2.3, 2.4, 뭐 2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2.9999까지 되겠죠? 3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가 되고 이게 3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여기는 포함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정수값이 나오면 x라는 값은 그 정수값부터 시작해서 그거보다 하나 큰 거보다 작은 그런 범위를 갖는다. 이런 의미를 잘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인데 치역은 정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네요. 여기 그죠? 얘가 3.8 같은 경우는 3이 되고 마이너스 3.8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가우스가 이제 또 한번 발견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이제 여기 가우스에 대한 요 그림이잖아요. 여기 함수에 대한 그림. 아, 요렇게 생긴 함수도 있다라는 거를 새롭게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우스 함수라고 명명을 한 건데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이제 요 그림을 한번 그려 보는 거죠. y는 이렇게 x라는 가우스로 되어 있는 요 형태의 이제 그림을 그려 봅니다.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기했던 요 x라는 요 값은 항상 이렇게 정의가 된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 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x라는 값은 뭐 이렇게 이제 정수가 되는 거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0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0. 이렇게 0 썼으면 여기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죠? 하나 큰 값을 써야 되니까. 요런 상황에 있을 때는 요 가우스 요 값이 요게 뭐가 돼요? 요게 이제 뭐 0.1, 0.2, 0.3 그런 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0이 되는 거죠.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또 x가 1부터 2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요 값은 여기는 1.2, 1.2, 1.3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이제 쭉 가면은 뭐 계속 여기 이제 뭐 값이 나오겠죠. 음수가 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보면 이때 이제 y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뭐 0.1, 마이너스 0.5 그런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이 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요 범위가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먼저 시작해보죠. 0부터 1.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뭐 이렇게 이제 있으면 0부터 1까지에 대한 값은 y는 0이에요. y는 0이라는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x축에 평행한 거. 이렇게 되는데 범위가 왼쪽은 포함되고 오른쪽은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려보면 1부터 2까지 해서 값은 y는 1이에요. 이 사이의 값이 1이 나오는 거죠. 1이 나오는데 범위가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간다. 그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막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요 음수에 대한 걸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요 사이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왼쪽은 포함되고 오른쪽이 포함이 안 돼요. 이런 그림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그림이 이제 좀 특별한 그림이 또 되는 거죠. 이제 새롭게 발견된 어떤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가우스가 이제 또 발견했으니까 가우스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간단히 하나 있는데 뭐 거의 똑같은 얘인데요. 이거죠. 거의 똑같죠, 뭐. 여기에 이제
숫자가 하나 더 들러붙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원점에 가깝게 있는 요거에 대한 범위를 하나 해보고, 그 다음 놈에 대한 것도 하나 해보고, 항상 왼쪽은 등호 들어가고 오른쪽은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요거 네 개만 뭐 한번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해보면 y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 값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1.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얘는 y는 2, 또 뭐 이제 요거를 사실은 안 써야 되는데 요 값이 뭐가 나와요? 가우스 값이 1이 나오죠. 따라서 3이 나옵니다. 또 여기 있는 값을 써보면 이렇게 있으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 그렇죠? 요 값은 요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3. 이렇게 한 칸씩 이제 떨어뜨려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라고 하면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또 뭐 이렇게 한 4개만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0부터 1, 요거는 0부터 1 사이는 값이 1이 나와요. 여기가 1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이다. 네.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는 3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 좀 떨어뜨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요 간격이 이제 좀 벌어지는. 그 다음에 요 음수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러한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값이 2가 있고 1이 있는 그런 거에 의해서 요 값이,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르게 나오죠. 요 칸도 달라지고, 아까는 이렇게 이제 원점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칸 올라가서. 이제 사실은 요 값이 Y축으로 1만큼 올라간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인데, 평행이동에 대한 그거는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할 거고요. 그거는 간단히, 그때 이제 이차함수에서 아마 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했던 그런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에 대한 거는 저렇게 생겼고, 문제 풀 때는 저런 흐름으로 풀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또 이제 뭐 또 하나 재미난 그런 파트죠. 그죠?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 이제 여기는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차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절대값 기호가 있는 거에 대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대값 기호 안, 요 안이 0이 되는 뭐 x의 값을 경계로 해서 뭐 하자.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이 뭐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요거가 이제 잘못 나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오타죠. 네. 그때 이제 저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뭐 절대값이 뭐 이렇게 써졌고 1이다 라고 하면 얘는 그냥 1이 나오는 거죠. 이 절대값의 의미가 뭐예요? 절대적인 값이 나오란 얘기예요. 그게 뭔 뜻이에요? 부호가 음수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플러스가 나오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나오긴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 그럴 때도 답이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땐 플러스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취해줘야지 플러스가 나오죠. 그죠? 여기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음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뭐 2일 때도 똑같죠.
마이너스 2. 이 절대값 안에 음수가 있으면 음수를 취해줘야지만이 양수로 바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이제 이게 0보다 크게 될 때는 그때는 그대로 그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값이 다 음수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바뀐다고 이렇게. 그죠? 이게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은 이 안에 있는 놈이 플러스인지 아닌지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플러스는 0까지 포함해서. 플러스일 때는 어쨌든 값이 항상 똑같이 나오고,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반드시 바꿔줘라. 그래야지 이게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값, 이게 0보다 클 때, 또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또 팍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얘는 x는 1보다 클 때와 x는 1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붙었을 때는 양수와 음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기본만 좀 아시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진전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